네, 헌법재판소가 오는 9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과거 성매매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했던 김강자 전 종합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 특별법 위헌을 주장합니다. 네, 집장촌의 합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김강자 전 종합경찰서장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많은 분들 예전에 서장으로 계실 때의 그 강단진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아리의 포청천. 저희들 이제 그렇게 별명이 있었잖아요. 저희들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퇴임 이후에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지금은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개건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후배들을 지도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성매매 특별법 폐지 여부.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간통죄 폐지도 이제 논란이 됐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9일이죠. 헌재가 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이제 나서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저희들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위헌 심판 제청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데 이 성매매 여성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작년에 청량리에서 청량리 집장촌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 중에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이제 회부됐죠. 그런데 회부됐는데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여성들, 주변 여성들을 대표해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대표로 이제 위헌 심판을 제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매수 여성의 어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이 법조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성은 뺑소니 운전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약간 접니다. 그리고 아프고 몸이 그래서 불편하고. 거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서장님께서 역시 이제 이 특별 위헌 법률 심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합헌이라고 좀 주장을 하실 것 같았는데 위헌 쪽으로 손을 들고 계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동안 좀 과거 현역 시절에 하셨던 행보와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이렇게 입장을 바꿨던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성매매를 단속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참 집장촌 성매매 여성들의 아주 그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주로 이제 우리 사회 저변층의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하거나 또는 또 특이한 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또 이렇게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한 여성들, 그러니까 좀 지능이 낮고 이런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속하는 과정 중에 과연 이 여성들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자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과연 이 여성들을 단속을 하면 이 여성들은 더 궁핍한 그런 현실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단속을 그때 이제 안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이제 합헌을 이건 집장촌에서만큼은 성매매 여성 성매매를 허용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집장촌을 합법화해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비생계형 여성은 단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계형과 비생계형 사실 구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떻게 이거 자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삶을 잘 꾸릴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단속한 경험에 의하면은 그 룸살롱이라든가 그 음성형 집장촌은 이제 개방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성형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비생경이 많았어요. 뭐 명품 갖고 싶거나 그런 뭐 여대생 주부들도 해요. 그런 여성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단속을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해요. 이게 집장촌하고는 달라요. 집장촌은 덤덤하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은 아주 달라요. 성매매를 하면서도 단속만 당하면 그렇게 수치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게 하면 그 여성들은 여기 절대 안 와요. 훤히 들여다보이니까. 노출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하게 되면 이 생경과 비생경이 딱 구분이 돼 버려요. 그 여성들은 안 오니까. 네. 성매수 자체를 정말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 일부 뭐 여성단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을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네. 절대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게 좀 궁금한데. 또 반대 의견이 굉장히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권 보호에 있어서 그게 최선이고 최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말은 이 그 가난한 여성들 정말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여성들 실상을 아직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공공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입장을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입장 이외에도 이 집창촌에서 성매수를 하는 남성도 좀 보호를 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집창촌을 제가 3년간을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관리라면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거길 찾아오는 남성들은 성적 소외자, 그러니까 호랍이, 가난한 성적 소외자, 호랍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찾아오냐? 화대가 제일 싸기 때문에. 여기는 7만 원 미만이고 1만 원, 2만 원도 해줘요. 그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그런 여성들이 여기는 모여 있습니다. 아주 불쌍한 여성들이죠. 예, 그래서 이 남성들도 성적 이 욕구도 하나의 생욕이고 우리 인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의 이런 것도 좀 보호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럽니다. 그래요? 이 다른 그러니까 외국 해외 사례는 어때요? 선진국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창제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인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뭐 독일이나 불란서나 여기서도 이제 성매매를 지금 현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란서나 독일은 굉장히 불어났어요. 성매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유가 거기는 지정학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빈민국 여성들이 엄청나게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이 어디 이태리인가 어디는 90% 이상이 이런 빈민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지정학적으로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빈민국 여성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적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지금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되고 또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신체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통계가 잡히나요? 이제 과거에 2002년도에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은 9,000여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부는 음성형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전부 지금 그 단속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갔거든요.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폭 줄었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에요. 정부가 이 성매매를 원천 봉쇄하겠다고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집창촌을 아예 폐쇄할 거다. 지금 현재 몇 개 남아 있나 봅니다. 근데 2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69개에서 69개에서 이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집창촌 완전 다 폐쇄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폐쇄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현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만 가지 뭐 음성형 뭐 심화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자 봅시다. 국가에서 자활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지금 우리 국가 능력 재정 능력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옛날에 해본 수조 원이 들습니다. 이 여성들을 자활을 시키려면 주거 뭐 대만 같은 스웨덴 같은 경우 직업 발전 뭐 주거 해결 생계비 해결 아이들 의료 교육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렇게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재정 능력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 또 피해자 없는 이게 피해자가 없어요. 뭐 절도 이런 거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건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이른다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폐쇄시키면 이 여성들은 어디로 가겠냐고요.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제정된 이후에 이런 성매매 활동들이 음지로 좀 몰려들면서 네. 오히려 또 다른 데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좀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2002년도에 그 성매매 비중이 음성형 아니죠 사이버 같은 네. 그러니까 무슨 술집 그런 거 다 빼고도 예, 예. 그런데 그 22%가 차지했거든요. 22%를 근데 2007년도에 44%로 불어났어요. 온라인을 그렇다면 통해 성매매를 일어나는 게 44%로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그 감지하기 어려운 거. 네. 근데 이게 이 실적도 어떻게 실적을 냈냐면 아니 이런 통계를 어디서 냈냐면 네. 경찰 단속을 근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예. 경찰이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통계도 못 내는데 빙산에 일가게 되지 않는데 예. 이게 아, 말도 안 되죠. 더 실제로 있을 더 거다. 많을 수 있어요. 더 많고 사이버가 엄청나게 지금 보세요. 네. 사이버만 해도 보세요. 변종, 퇴폐업소, 뭐 음성화 엄청나죠. 네, 예. 근데 사이버가 제일 힘들거든요. 예, 예. 근데 사이버 보십시오. 그 엊그제 그 저기도 있잖아요. 가출 여중생 예, 14살 예, 먹은 예, 아이를 예. 그 저 인터넷 이 조건 만나고 예, 예. 사이버 예, 조건 예, 만나고 예, 만나서 만났죠. 그래 살인했잖아요. 상매수 남성이. 예. 그런데 또 어떤 여성 쌍둥이 자매가 그 물론 성매매는 안 하고 거짓으로 성매매 하는 것처럼 해서 예. 유혹을 했는데 예, 예. 3천여 명의 남성이 하겠다고 돈을 집어넣는데 그게 6천만 원 정도 아, 되거든요. 예, 예. 네. 이 정도로 아, 이게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래요. 자, 방금 말한 그 풍성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한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막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부풀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여중생 살해 사건 있잖아요. 네. 그 범인이 뭐 한 차례가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어요? 자, 경찰의 단속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살인 사건이나 2차 사건이나 2차 사고로 지금 이어지는 그러니까 더 단순히 성매매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 네. 더 살인으로까지. 이제 심각해지는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성매매 특별법의 가장 큰 하자가 예, 예. 뭐냐면 예. 이 집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요. 첫째, 자활이죠. 자활 대책이 예, 예. 전무하다시피 하죠. 예. 두 번째는 우리 거대한 음성형 그 2002년만 해도 24조 원이었습니다. 예. 거래 대금이 성매매 그런 거대한 규모였으면 단속 경찰관을 확충해 줬어야 해요.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 줬어야 해요. 예. 근데 그런 예산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경찰 예산을. 그럼 경찰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우리나라가 부족한 그 근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예. 불란서 같은 데는 2002년도 당시에 300여 명이에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아.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그때 당시 510명이었어요. 예. 이 경찰이 민생 치안에도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성매매를 단속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다른 업무를 겸모하면서 성매매를 단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단속 경찰관을 반드시 확충해 줬어야 하는데 예. 그걸 간과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서투른 단속을 하니까 그냥 이 음성형에서 그 비생계형도 예. 단속이 방법과 장소만 바꾸면 단속이 안 걸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음성형을 막 심화시킨 거예요. 예, 오피스텔로 예, 뭐 어디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비유를 예. 한다면 거대한 성매매 전장에 병사 없이 한 명도 안 주면서 전쟁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게 이 성매매 특별법이고 네. 그리고 보십시오. 세상에 큰 방죽이라 합시다. 그럼 거기에 수십만 마리 미꾸라지가 우울거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찔끔찔끔 미꾸라지 잡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안 그러죠? 요리조리 막 옮기고 그러겠죠. 예. 그렇다면 엄청난 경찰을 확보해서 그 방죽을 쫙 확보해서 구물을 일제히 쳐야겠죠. 그런 구물망을 형성할 수는 경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음성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이런 음성적인 성매매 그리고 또 원정 성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관광이라고 위장을 해서 이제 성매매를 한 예. 일당도 적발이 됐었는데 혹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사라진다면 네.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이렇습니다. 제가 주장한 건 모든 성매매를 합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생계형 네, 성매매만 특정 지역, 네. 생경, 성적 소수자만 하는 아니 성적 소외자들만 하는 네, 네. 그런 건데 그럼 특정 지역 외면 그 해외에 나가서 하더라도 그건 저 단속 대상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경찰관만 확보해서 제대로만 단속하면 이런 사람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단속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자 이런 주제로 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절대 성매매를 비호하거나 조장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부분이. 그렇죠. 예, 예. 저는 저 음성형은 예. 과감하게 단속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보호하자. 국가에서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보호하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